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신도시 개발 사업 총괄하셨던 이승우 인하대 초빙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네. 벌써 오늘의 기후에 나오신 지 6개월, 그쵸? 예, 그렇게 됐습니다. 한겨울에 오셨는데 이제 날이 점점 풀리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도 광명에서 사고 났던 거기서 지금 추가 사고 위험 때문에 사람들 대피시키고 한다고 뉴스가 나왔는데요. 전국적으로 또 산불에 이어서 화재도 일어났었고 탄소 배출을 못 줄이면은 도심의 화재 위험성도 계속 높아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면 이렇게 신도시 계획하실 때 자연 재해나 안전성에 대한 고려도 당연히 되었겠죠? 이건 네. 어떨까요?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획을 하는데 네. 저희들이 이제 기온과 기후에 대한 정의부터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제 기온이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기상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 네. 기후라고 하는 것은 기상 상태를 30년 정도를 평균한 값을 가지고 네. 기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 변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평균 30년간의 평균의 기상 상태가 좀 변한다 네.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왜 기후 변화가 생기는 원인은 뭐냐? 그건 자연적인 원인으로는 뭐 화산 활동이라든가 지구의 자전 공정, 흑점의 그 변화, 네. 해수면의 온도, 엘니뇨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생길 수도 있고 인위적으로 이제 생기는 것은 이제 우리가 화석 연료를 사용을 하고 산업 활동을 하고 산림 훼손을 하고 농축산 이런 것들에서 이제 발생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인위적으로 발생되는 그 부분인데 그 인위적인 그 기후 변화의 원인이 된 게 이제 온실가스예요. 네. 그래서 그런 활동으로 해갖고 이제 온실가스가 이제 와서 온실가스로 인해 가지고 온난화가 되고 저온화가 되고 하는데 온실가스는 우리가 이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그 수소불화탄소, 그다음에 뭐 육불화황 이렇게 해서 6개의 온실가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이산화탄소를 주목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중에서 가장 한 7, 80%가 이산화탄소를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탄소를 좀 줄이고 탄소를 중립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유엔에서 이런 활동을 많이 하죠. 네. 92년도에 유엔 FCCC 해갖고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이 이제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IPCC에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1.5도 이내로다가 네.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공고가 나왔는데 그런 거의 활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도쿄 교토 의정서라든가 97년도에 있었죠. 2015년도에 파리 협약 이런 부분들의 활동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2020년에 탄소 중립 그다음에 탄소 중립과 이제 그 녹색성장 기본법도 이제 만들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2018년도 기준으로 40%로 탄소 중립을 탄소를 줄이겠다. 네. 그럼 현재 그럼 기후 변화가 일어나는 이산화탄소의 대기 중의 함량은 얼마냐 했을 경우에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혁명 당시에는 250 ppm 정도 됐는데 네. 현재는 423 작년 말 기준으로 423 ppm이에요.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올랐죠. 그러네요. 그래서 현재 기온이 1.2도에서 3도 정도가 상승이 됐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후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가 이제 산불도 일어나고 가뭄도 되고 홍수도 그렇죠. 일어나고 폭염도 오고 뭐 이런 이제 자연재해 이상기후가 이제 하는데 이런 것들이 간혹 오는 게 아니라 1.5도 수준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함유량이 450 ppm 정도 되는 걸 때 1.5도 된다고 지금 보고 네, 있어요. 네, 네. 그때 되면은 일상화가 된다는 거죠. 일상화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탄소 중립 또는 탄소 또 배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세계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이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게 기후 위기라고 얘기하는 지금의 이 시점에 도시를 세울 때는 이게 어떻게 그 재해나 안전성이 고려돼서 반영이 될까 이게 궁금한데요. 지난번에 2기 신도시 동탄 도시 얘기해 주실 때 전원 속의 첨단 복합 도시다. 그래서 생활 안전성에서 좀 더 이걸 고려해서 설계된 부분이 네, 있었을까요? 이제 이어서 얘기하면 네, 네. 그러면 도시를 할 때 가장 저희들이 중시하는 것은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리고 네. 가장 큰 가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신도시나 여러 가지 도시 계획을 할 때는 탄소를 줄이고 탄소 중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도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 쪽. 그다음에 이제 건축물. 네, 네. 건축물을 이제 우리가 제로 에너지 빌딩에 대한 쪽으로.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부분 쪽에서 여러 가지 물리적인 계획을 하는데 동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고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고밀화시키는 대신에 녹지를 많이 확보하고 아하. 그리고 이제 우리가 특화 계획을 하면서 우리가 광역 비즈니스 센터를 만들어서 네. 거기에 GTX, SRT, 그다음에 도심 철도, 그다음에 광역 교통 뭐 이런 부분들을 거기서 이제 주춤시켜서 차의 이제 차의 숫자를 이제 줄이고 대중교통 중심 그러니까 TOD라고 합니다. 네. TOD 설계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장 이제 잘된 곳은 이제 동탄 신도시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그 도시를 할 때 우리가 녹지 체계를 연결해 가지고 네. 하는 그런 그린벨트.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에 이제 수계, 하천이라든가 이런 수계를 또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린벨트에 의해서 이제 블루벨트라고 저희들이 부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주거지의 단지 계획을 할 때 이제 아파트를 꽤 빽빽하게 세워서 공기 흐름을 또 방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대기의 흐름을 바람길을 만들어내는 화이트 벨트. 그래서 세 개의 벨트 계획을 저희들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동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소 중립,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를 단지 내 이제 할 수 있도록 신주거 문화 타운을 이제 특화 계획에 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워터프런트 복합 계획해서 거기서 이제 녹색 저탄소 녹색 환경을 이제 만들어주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동탄에서 특화 계획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으면서 그 바람길, 물길, 또 녹지를 도시 계획할 때 염두에 둔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중교통망하고 건축까지는 생각하는데 그게 바람길, 물길까지 고려한 설계라는 생각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다. 아파트가 이렇게 쭉 세워졌는데 바람길이 안 통하면 그게 문제가 되겠구나.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건축 심의할 때 네. 왜 바람길을 우리가 중시하냐면 1.5m 지상에서 1.5m 이하에는 미기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길에서 이제 거기는 일반적인 기상 상태하고 좀 다른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네. 그리고 바람길을 만들고 또 그런 것들이 하나의 통경축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건축 배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네.
지금 5586님이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동탄이 만들어질 때부터 GTX가 기획되었던 건가요? GTX 수혜자 드림. 지금 GTX 굉장히 진짜 인기거든요.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은. 예. 동탄을 처음에 할 때는 GTX 계획이 없었어요. 아하. 없었고 네.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GTX 얘기할 때 하려고 했는데 네. 질문이 먼저 네, 나왔으니까. 네, 네, 네. GTX는 전번 시간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런 1,000만 평의 도시를 만들어내면서 이 안에서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도시를 만드는 것보다 이 네트워킹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간에 연결을 해주려고 네. 하면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라는 그 큰 계획을 합니다. 네.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는 사업비의 약 20% 정도가 차지돼요. 그러니까 여기 동탄에서 사업비가 한 17조 들어갔다. 네. 그렇다면은 한 3, 4조가 이런 광역교통 체계로 이제 돈을 우리가 계획을 사용하게 하는데 되는, 네. 이 GTX를 SRT가 이제 지나가면서 SRT 노선에다가 하나의 같은 통로를 하나 만들자라고 이제 제안이 민간 쪽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제 사업성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동탄에서 한 1조 원 정도를 지원을 하면 GTX가 출발이 가능하겠다 해갖고 당초에 GTX는 동탄에서 수서역까지가 계획이 돼 있었던 거예요. 아, 애초에 GTX가요. 예. 그것이 이제 나중에 확장이 돼서 네. 삼성, 그다음에 삼성에서 서울역 운전까지 해서 네. A 노선이 완성이 됐던 거죠. 그렇구나. 여기 한동찬님은 우리나라 교통복지가 점점 좋아지고 있네요. 완공돼서 편리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그러셨는데요. 저도 오늘 말씀드리면서 대중교통을 이렇게 다양하게 충분하게 확충하는 게 도시의 탄소 절감의 중요한 부분이겠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들 차를 몰고 다니면 감당이 안 될 테니까요. 또 지난번에 왜 동탄은 수도권 남부의 교통 허브다. 고속도로 지하화. 네, 고속도로를 지하에 넣는다. GTX, 도심철도 이렇게 광역 교통망으로 주목받은 도시다. 지금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거와 같은 얘기인데요. 우리가 시간이 조금 애매하게 남았으니까 동탄에서 고속도로를 지하에 넣었던 이야기는 2부에서 들어볼게요. 여러 신도시 개발 사업 총괄하셨던 이승우 선생님과 교통허브로 도약하는 동탄 신도시 이야기 들어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교통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점 있으면 샵 0999로 문자 주세요. 마룬5의 This Love 듣고 2부에서 뵙죠. 그 GTX가 동탄에서 수서, 또 파주에서 서울역 부분 개통이 되고 이제 서울역에서 삼성 수서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이게 언제 다 이 GTX A 노선이 다 개통이 될까요, 선생님? 지금 그 동탄에서 수서하고 서울역하고 운정지구는 개통이 됐어요. 네네. 지금 개통이 안 된 구간이 서울역하고 수서간인데 그 안에 삼성역이 있습니다. 맞아요. 삼성역. 이 삼성역에서 지금 공사가 이제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는데 원래 개통 예정에는 24년도에 작년도 말이 이제 예정일이었는데 왜 네. 늦어지냐면 이게 그 GTX A 노선만 가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삼성역에서 이제 복합 개발을 하면서 GTX C 노선도 삼성역을 거쳐서 가고 그다음에 지하철 2호선 있죠. 그다음에 신사 위례선 뭐 이래서 지금은 뭐 D 노선도 삼성역을 거쳐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워낙 이제 그 계획들이 하나하나 이제 복합적으로 하고 또 그런 거를 또 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복합 환승 센터에 50m 쪽으로 들어가서 이걸 연결하려다 보니까 모든 계획이 설계도 재설계도 하고 공사도 늦어지고 해서 지금은 계획이 28년도 말로 좀 보고 있는데 26년도에는 삼성역을 무정차로 통과시키는 것까지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역을 거치지 않고 서울역까지 해서 A 노선을 가는 것은 2026년도 말인데
워낙 이게 공정도 복잡하고 네. 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변경이 자주 있다 보니까 음흠. 좀 더 늦어질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휴, 거기서 GTX A, D 막 세 개가 들어가면 안전성의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그 지하 구조물이고 또 워낙 복잡하니까 네. 또 삼성역 자체가 또 대한민국의 교통의 결절점이라서 맞아요. 공항 터미널도 특히 있고. 이런 안전적으로 구조적으로 음. 하려고 해서 아주 세밀하게 설계들을 해야 하고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일부에서 안 그래도 동탄에서 고속도로 지하화 한다는데 이게 사실인가 하고 여쭤보다가 끝났잖아요. 예. 그러면 동탄은 GTX도 지나가고 고속도로 지하화한 것도 지나가고 그렇죠. 그리고 또 아까 동탄 도심철도라고도 얘기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지하에서 몇 개의 철도가 그 도로가 어떻게 다르게 구조가 짜질까요? 지금 이제 대부분 요즘 공사를 하면 뭐 지하철, 우리가 네. 통상 이제 지하철, 그 다음에 이제 서부간선 고속도로를 이제 지하화를 시켰거든요. 네네. 그래서 고속도로도 지하로다가 고속도로를 지역 간의 고속도로를 만들고 네. 또 GTX를 만들고 하는데 대부분 지하철은 도로를 따라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하의 이제 지질 상태의 토질 상태에 따라서 또는 하천을 넘어가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깊이가 달라져요. 네. 그러니까 도로를 따라가는 것은 보통 지하철은 10에서 한 20m 정도 지하에 이제 만들고 네. 지하 고속도로는 20에서 40m 정도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40m는 이제 하천을 통과할 때는 이제 더 더 깊게 내려가야 들어가죠.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 지하 고속도로하고 지하철은 도로를 따라가니까 네. 심도가 좀 낮아도 괜찮은데 GTX는 심도가 50m예요. 40에서 50m인데 네. 그런데 왜 GTX나 SRT 같이 이제 그런 그 철도는 왜 깊이 들어가느냐? 급행철도들은 네. 그거는 이제 도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가장 빠른 길을 찾아가다 보니까 건물이 있는 그 밑으로 들어가는데 네. 우리가 지하 40m 이하로 내려가면은 지상권에 대해서 보상을 안 해줘도 됩니다. 그런 또 일이 있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하의 공사비가 이제 안반을 뚫고 하는 그런 비용이 많이 들긴 하지만 지상권에 대한 보상을 안 해주니까 지하 공사가 많은 비용이 경제성이 더 있는 들더라도 거예요. 지하를 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뭐 수도권에 뭐 지상으로 길을 만들어내기가 현실적으로 공간적으로 확보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만들어내는 고속도로와 GTX 뭐 이런 철도들은 전부 이제 지하로 지하로다가 내려간다. 건설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TX는 도로를 따라가지 않고 어쨌든 최단 거리를 연결하려다 보니까 또 그렇게 예. 어떻게 보면 주거 지역 밑으로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하로 이제 가는 뭐 거겠죠. 서울 지역에서 네. 이제 뭐 그 문제 가지고 이제 민원도 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동탄 분당 이쪽에서는 특별한 민원이 없을까요? GTX가 이렇게 집 밑으로 지나가면 불안해하는 분들. 지금 GTX 쪽은 이미 통과가 돼가지고 네. 있는데 지하 고속도로는 지금 분당 쪽에서 지금 동탄에서 양재로 가는 이제 새로운 지하 고속도로를 이제 계획을 발표를 하다 보니까 네. 좀 이제 여러 가지 프랜카드가 걸립니다. 지금 분당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네. 이 동탄은 말하자면 지하에 엄청난 철도, 도로, 대중교통망이 이제 생기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다른 지역도 이게 영향을 받겠지만,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도심철도가 또 있다고 했잖아요. 동탄에서. 이게 동탄 도심철도 이게 어떤 형태로 계획이 됐고 언제쯤부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 이점은 뭔가 이런 게. 처음부터 이제 탄소 증류 관련해서 네.
우리가 교통량 줄이고 녹색 교통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도시철도에 대한 네.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 도시철도를 계획을 세우려면 철도가 지나가는 부지를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동탄의 30m 이상의 폭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보조간선도로, 주간선도로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네. 그런 중앙분리대 쪽에 이런 철도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 철도를 어떤 철도로 갈 것이냐를 이제 검토를 오랫동안 했고 네. 그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다가 이제는 이제 그 계획이 도심 철도 트램으로 이제 결정을 해서 무가지 트램으로 이제 하겠다 해서 노선이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망포에서 오산간, 네. 그다음에 병점에서 그다음에 이제 동탄 들어오는 걸로 해서 약 34km, 약 17km 정도씩 해서 34km의 도심철도를 무가선 트램으로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금년도에 이제 시범적으로 이제 1단계가 시작이 돼서 네. 현재 계획은 28년도에 개통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1조 가까이 지금 들어가는데 요거는 이제 광역교통 개선에서 이제 LH에서 대부분의 돈은 LH 부담으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요. 이게 동탄 도심철도를 친환경 교통 정책으로 보는 거는 이제 대중교통으로 탄소 절감이 되는 것도 있고 이 트램 자체가 도심철도 자체가 또 탄소 배출이 적다고 보시는 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트램의 이제 전력 장치는 저희들이 이제 연료전지, 네. 연료전지에서 탄소 배출이 안 되는 연료전지. 아하.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출력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네.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슈퍼 캐패시퍼라고 하는 그 고출력 그 출력 장치에 대한 이제 그 배터리와 충전 요 두 가지를 하이브리드 형태로도 아마 전력 공급 체계를 시스템을 만들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트램 도심철도 얘기 중인데 지난번 나오셨을 때 9323님이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요즘 수소 트램이 이슈인데 광교는 어떤 트램이 들어설까요? 교통수단으로서 트램의 특징과 함께 트램이 인근 도시로 계속 더 확장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트램을 우리 도시에 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는 건 또 아니겠죠. 우리가 이제 트램을 얘기하면서 네. 조금 그 역사를 잠깐 보면 네네. 우리가 트램 하면 이제 유럽 같은 데 가서 이제 막 전선망이 깔려 갖고 뭐 나름대로 감성이 있잖아요. 감성이. 네네네. 우리가 이제 서울에 전차 다녔을 때 예전에. 뭐 이런 우리가 감성이 있어서 향수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도심 트램에 대해서 그 이전에 이제 여러 가지 경전철에 대한 시험적으로 도입이 됐어요. 그래 의정부 경전철, 뭐 용인 경전철 했는데 네. 이게 도시에 이제 고가를 세워가지고 하다 보니까 경관도 해치고 경관해치고. 교통량도 예정보다 안 나오고 해서 맞아요. 사업을 거의 이제 실패하다시피 하고 결국은 시민들 재정적으로 지원해 갖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한동안 이제 그런 쪽에 잠잠하다가 네. 위례 쪽에서 이제 또 트램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 이제 복정역하고 장지역을 연결시키는 트램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가장 큰 곳은 지금 동탄에서 지금 이루어져요. 위례 트램은 한 4km 정도 되고 있고 여기는 34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트램에 대해서 왜 늦어지냐 하면은 네. 이것이 이제 도심철도법에 의해서 해당되는 트램이냐, 그다음에 이제 도로교통법에 해당하는 거냐, 그러니까 경찰청하고 이제 국토관리청의 이제 법과 이제 이런 관리에 대한 문제가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트램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걸 어떤 사거리 통행을 할 때 트램에 대한 우선권을 줄 거냐, 뭐 요즘은 이제 AI가 들어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잘 교통 체계를 만들고 ITS라는 이제 체계를 만들 거로 보는데 이제 이런 법과 제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성, 그다음에 설계,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늦어졌어요. 위례도 많이 네네. 늦고 동탄도 많이 늦었죠. 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고 하다 보면은 어, 역시 여기서도 운행 관리 쪽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리라고는 보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일단 만드는 건 만드는데 우리나라 뭐 지하철이라든가 대부분 철도는 수익을 내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사업성만 가지고 하느냐 공익성이 우선이냐 하는 음. 이제 BC 분석을 해서 음. 사업성보다 이제 공익성을 우선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하나의 공적인 자산이라고 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 동탄 지역 트램은 어쨌든 진행이 되고 있다. 예, 지금 이제 동탄도 이제 트램이 오산 또는 뭐 또 이렇게 병점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지만 네. 아까 얘기했던 네. 광교도 트램 계획이 있어요. 수원하고 이제 음. 플랫폼 시티, 구성역 쪽에서 플랫폼 시티가 이제 약 80만 평 정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네. 그런 쪽을 이제 트램으로 연결을 하려고 연결할 하고 수 있죠. 있다. 예. 그래서 여기 동탄 땅 잡아놓고 10년째 트램이 안 들어오고 있다고 0047님 많이 그 답답해하는 문자를 보내셨는데요. 이게 지금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경찰청과 도로교통 이 관리를 누가 하는가 도심철도법하고 도로교통법상 관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서로 달라서 네, 지금은 뭐 서울시에서 네. 공동관리 쪽으로 아마 몰고 가는 것 공동 같아요. 예. 관리로요. 그 서로 간에 뭐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그렇죠. 이제 그래서 법적인 정리도 해야 되고 음. 기술적인 문제도 있어야 되고 음. 사업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늦어지는 이유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네, 법과 네. 제도가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때가 됐는데 이제 만들어 놓고 또 이제 관리 운영상으로 불가피한 문제는 발생이 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럼 요게 한 앞으로 2-3년 안에는 그러면 완공이 될까요? 예, 지금 트램이? 현재 계획은 뭐 28년도로 계획돼 있으니까 28년으로요. 좀뭐 얼마 남지 않았죠. 예. 그렇네요. 그 말씀 중에 또 광교에서도 트램이 계획이 돼 있다 그러셨는데 지난번에 2385님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경기 남부의 2기 신도시로 동탄과 광교가 많이 비교되곤 하는데요. 선생님 전문가 입장에서 동탄과 광교의 장단점을 꼽아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음. 일단 저 규모를 한번 볼까요? 네. 광교는 한 330만 평, 음. 11.1 평방키로예요. 동탄은 1,000만 평의 도시죠. 아. 그리고 여기는 34 평방키로. 일단 네. 규모로다가 3배가 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인구 계획은 광교는 7만 명입니다. 7만 음. 명. 그다음에 이 동탄은 완토 합쳐서 42만입니다. 규모가 아. 서로 틀리죠. 네. 그다음에 이제 동탄은 이제 철도 이런 쪽으로 해서 광역교통 쪽으로 아주 그 집중화가 돼 있고 시스템이 잘 구성이 된 거고 그다음에 광교는 위치가 더 가깝고 도로교통 물론 이제 신분당선도 있고 신교통으로 이제 트램도 연결이 되겠지만 영동고속도로와 이제 경부고속도로에 또 거기 있어서 도로교통은 아주 좋아요. 음. 그다음에 거기는 이제 네. 도청의 경기도청. 신청사, 그다음에 법원 이런 쪽으로 이제 공공기관들이 이제 입주를 하고 광교는요? 광교는 그런 쪽으로 이제 특화가 돼 있는데 동탄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네. 여기는 이제 그 미래 산업에 대한 지식 기반에 대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그다음에 앞으로 미래에서 중요한 문화라는 그 컨셉, 그래서 이제 문화 디자인 그 특화 계획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광역 그 상권이 여기서 이제 인구가 집중돼 있으니까 고학력 전문직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모이는 곳이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어디를 비교하면 서로 장단점은 다 있는데 네, 네. 대체적으로 이제 부동산 가격으로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봅니다. 네. 우리가 이거 이제 중요하네요. 네.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네. 우리가 환경도 좋고 편익시설도 좋고 행정 서비스도 좋은데 그거보다도 더 영향 주는 것은 교통과 교통, 그다음에 일자리와 일자리, 교육입니다. 교육. 요 세 가지를 누가 더 잘 갖췄느냐, 그리고 앞으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누가 더 미래에 대해서 더 적응력과 준비가 잘 돼 있을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이 비교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장단점이 있어서 광교도 아주 좋고 그다음에 동탄은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는 이 부지가 여러 가지 특화 계획에 대해서 아직 완성이 안 된 곳이 많고 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만들면서 미래에 쓸 여러 가지 용도가 확정되지 않은 유보지를 네. 많이 만들어 놨어요. 유보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공간혁신 구역이라고 그래서 어떠한 미래에서 우리가 필요한 산업들이 유치를 하려면 어떤 용도가 있어서 못 들어오고 제한받고 하는데 맞아요. 그런 것들이 제한받지 않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복합 용도로 화이트 존이라고 하죠. 네. 입지 규제 최소화를 시켜서 어떤 규제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유보지들을 곳곳에 지금 해놨어요. 그래서 동탄은 미래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해놓은 곳이다. 네. 그렇게 차별화가 돼 있습니다. 유보지라고 하니까 그렇구나 싶은 게 막 신도시 보면은 아이들이 많이 생겨서 중학교 갈 애들이 많은데 부지가 없어갖고 학교를 못 짓는다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다 이미 정해져 버려가지고 부지가. 그래요. 최숙자님 질문인데요, 선생님.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신도시가 완공되면 거기서 일이 끝나고 그 다음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걸까요? 신도시 디자인이. 또 지금 아파트나 신도시가 많이 있고 우리나라 인구는 줄어드는데 앞으로도 신도시를 많이 만들어야 하는지 그 필요성도 궁금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외국계 같은 경우는 신도시를 만들면 네. 신도시를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회사를 같이 운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네네. 우리나라는 신도시 관리를 소관청에서 이제 분리를 해서 해요. 네. 공원은 공원 관리하는, 도로는 도로 관리하는 쪽, 네. 전기 뭐 여러 가지 하수처리장, 이래서 저희들이 사업준공, 우리가 공사준공이 됐다 하더라도 끝나는 게 아니라 사업준공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들을 소관청한테 전부 인수인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준공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과정에서 신도시 관리를 일관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요거 관리를 일관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 돼 왔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뭐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할 수 있다면은 가장 효율적이고 좋겠는데 행정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3기 신도시까지 왔잖아요. 네네. 인구에서 지금 신도시는 더 이상의 신도시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3기 신도시까지 오면은 네. 저희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 돼서 저희들이 앞으로 10년 15년 정도 되면 그 주택에 대한 그 추가적인 개발이나 이런 것보다는 기존 기존의 주택들을 재개발, 그다음에 주거 정비, 리모델링, 이런 쪽 재생 사업 이런 쪽으로 다 가면서 내부적으로 주택에 대해서 질을 좀 높이고 관리에 이제 강화되고 그런 쪽으로 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또 이제 저출산이 저출생이었네요, 그동안. 자, 마지막으로 끝으로 동탄 신도시는 어떤 도시가 될 것 같은지, 또 다음엔 어떤 도시를 소개해 주실 건지 청취자분들께 마무리 인사해 주신다면요. 네, 동탄 신도시는 뭐 제가 1편, 2편을 통해 갖고 네. 정말
미래를 위해서 잘 만든 도시고 7개의 이제 특화 계획이 있고 그런 특화 계획들이 서서히 지금 채워들어가고 있다. 네. 특히 또 이런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일반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60만 평의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연구시설이라든가 첨단 산업 그리고 지식 기반에 대한 제조업들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갖고 네, 네. 일자리와 교육과 그다음에 그 교통 문제가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젊은 세대들이 동탄에 와서 삶의 그 터전을 잡을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이기 신도시의 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위례 신도시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네. 위례 신도시를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네, 다음에 위례 신도시 이야기 기대해 주세요. 3950님, 교통허브, GTX 교통허브 동탄. 같은 화성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자부심을 느낍니다. 하고 문자를 주셨네요. 오늘 이승훈 선생님과 교통허브로 설계된 동탄 신도시 이야기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도시마다 자신의 이야기가 있는데 다음엔 위례 신도시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기대가 되네요. 선생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